봄비가 내리는 우중충한 오후, 저는 창가에 홀로 앉아 빗방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서유진. 27살의 평범한 직장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는 팔려가는 신부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야? 내가 물건이냐고. 시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울부짖자 아버지는 냉정하게 웃으며 말했죠. 내 가치는 딱 그 정도니까 어디서 감히 입을 놀려. 그 말에 저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아침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불러 결혼해라라는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그것도 소문난 바보 재벌 3세 강지훈과 말이에요. 친엄마는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데 아버지는 저를 버리고 새엄마 김혜숙과 그녀의 딸 서미나만 끼고 돈 자랑하며 살았죠. 서미나는 명품백을 10개씩 사고 새엄마는 성형수술에 수천만 원을 쓰는 동안 저는 친엄마 병원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셋을 뛰었어요. 친엄마는 항암 치료 비용이 수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살려줄게. 매일 밤 엄마의 손을 잡고 울었던 저에게 아버지의 결혼 강요는 진짜 악몽이었어요. 근데 더 끔찍한 건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죠. 유진아, 이 결혼만 하면 엄마 치료비 다 대준다. 안 그럼 당장 병원에서 내보낸다. 아버지의 눈빛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냉혹함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순간 새엄마 김혜숙이 거들었습니다. 내가 뭐 특별해서 그런 좋은 조건을 거절해? 강지훈이 바보라도 그 집안은 재벌이야. 넌 그저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나 낳으면 될 거 아니니? 뺨을 세게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저를 덮쳤어요. 최후 통첩처럼 던진 아버지의 말은 제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죠. 내일 그 집에 인사 가기로 했으니 단정하게 차려입어. 이번 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다. 그날 밤 저는 온몸을 떨며 울었습니다. 제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걸까요? 고작 하루 만에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을 앞둔 신부가 되었어요. 울다 지친 제 눈에는 회색빛 미래만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도망칠 생각하면 엄마는 당장 병원에서 쫓겨날 거고, 그럼 엄마는 확실히 돌아가실 테니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친엄마의 생명이 제 손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창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강지훈, 널 평생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그것이 지옥 같은 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강지훈의 집으로 향했어요. 재벌가 저택이라고 해서 큰 기대는 없었는데, 실제로 본 집은 제 상상을 완전히 초월했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는 정원을 지나 마치 유럽의 성처럼 웅장한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죠. 저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런 데서 살게 되는구나.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이내 제 심장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바보라는 강지훈은 얼마나 심각할까? 온갖 걱정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중년의 가정부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는 이미 익숙한 듯 행동했고 저만 이방인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거실로 안내받아 자리에 앉자 강지훈의 어머니 박 여사가 등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지훈이 색시감이 이렇게 예쁘다니 정말 기쁘네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저를 위아래로 품평하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죠. 몇 분간의 어색한 대화 후 드디어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강지훈은 30살 남자인데 5살짜리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장난감 기차를 들고 들어온 그는 멍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외쳤어요. 으헤헤, 유진이 예뻐. 유진이랑 결혼할 거야.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진짜 바보였던 거예요. 소문대로. 아니, 소문보다 더 심각했죠. 지훈아, 인사드려야지. 박 여사가 달래듯 말했지만 강지훈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파에 앉아 장난감만 흔들었어요. 기차 부릉부릉, 유진이랑 기차 타고 놀러 갈 거야. 아버지와 새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미소만 지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이길 바랐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지우는 계속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고 소리를 지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식사가 끝난 후 박 여사가 저를 정원으로 불러냈습니다. 서유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아들은 지적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니 결혼은 해야 해요. 당신은 그저 아이를 낳고 형식적인 아내 노릇만 하면 됩니다. 그 대가로 원하는 건 다 해줄게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제가 그들에게는 그저 대를 잇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인간 취급도 안 해주는구나 싶었죠. 한 가지 더, 우리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절대 외부에 알리면 안 돼요. 당신의 역할은 완벽한 아내인 척하는 거예요. 알겠죠? 박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죠.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이런 바보랑 평생 살아야 해?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돈 많은 집안의 인형이 될 운명이었어요. 그것도 평생. 화려한 결혼식장에 저는 신부 대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턱시도 입은 강지훈의 사진이 거울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 사진 속 남자는 제가 만났던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었죠. 오히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이상했습니다. 포토샵인가?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저는 로봇처럼 결혼식을 치렀어요. 강지훈은 놀랍게도 결혼식 내내 멀쩡했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 없이 의젓하게 예식을 마쳤죠.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떠난 뒤 다시 그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연기를 하다 그만둔 것처럼요. 결혼 직후 강가에서의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강지훈의 놀이 상대가 되어 주었죠. 30살 남자와 블록 놀이를 하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유치원생처럼 구는 그를 돌봐야 했어요. 저는 강지훈의 아내가 아닌 보모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박 여사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냈어요. 하루는 제가 커피를 쏟았다는 이유로 온종일 집안 청소를 시켰고 또 어떤 날은 강지훈이 기분이 안 좋다며 저를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있게 했죠. 그들에게 저는 인간이 아닌 물건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불평을 해? 우리가 너희 엄마 병원비 다 대주잖아. 그 정도 봉사는 해야지.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저는 참았습니다. 엄마의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한계는 곧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 강지훈이 잠든 후 저는 우연히 그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청소를 하려고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죠. 책상 위에는 복잡한 사업 계획서들이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띄워져 있었어요. 벽에는 강성그룹의 조직도가 붙어 있었는데 그 정점에 강지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이 모든 게 연기였다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뒤적였어요. 그중 한 장에는 강지훈이 바보가 아니라 대기업 강성그룹의 실질적 대표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죠. 누구세요?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강지훈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 아니었죠. 눈빛이 날카롭고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당신, 지금 내 서재를 뒤지고 있나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와 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이제 알았군요.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그의 말투는 냉정했고 제가 알던 강지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날 속였어요? 이 모든 게 연기였다고요? 강지훈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연기였습니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한. 저는 그 말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 남자는 저를 가지고 놀았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결혼이라는 이름으로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돈만 보고 온 여자인지 아니면 진짜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인지. 그의 말에 저는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남자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시험? 당신이 뭔데 날 시험해? 내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제 어쩌시겠어요? 도망치실 건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에겐 아직 친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치료비 때문에라도 저는 쉽게 이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이후 강지훈은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그 연기를 이어갔죠. 저에게만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더 혼란스러웠어요. 누가 진짜 강지훈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당신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내 비밀도 말해줄게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강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제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제 아들 현우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결혼을 강요한 것이었죠. 뭐라고요?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고요? 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분명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네, 5살 아들이 있어요. 지금은 제 친구 집에 맡겨뒀어요. 현우는 백혈병 말기예요.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현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 아이는 너무 어린데 이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한 거예요? 아이의 치료비 때문에? 강지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엄마 치료비도 있고 현우 치료비도 해결해 준다고 했어요. 제가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현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동그란 눈에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는 제 아들이었죠.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없었지만 여전히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현우의 아버지는 누구죠? 강지훈의 질문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모르겠어요. 3년 전 제가 술에 취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얼굴도 기억 못해요.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현우의 아버지가 누군지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전 남친 최준호와 친구 이민석, 둘 다 가능성이 있었죠.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막 진실을 알게 된 남편에게는요. 내일 현우를 만나보고 싶어요. 강지훈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제 아이에게 관심을 보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요? 당신이 현우를 만나고 싶다고요? 네, 당신 아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보 연기를 하던 냉혹한 사업가였다가 이제는 제 아이를 걱정해주는 따뜻한 사람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저희는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지우는 처음으로 제게 차를 태워줬어요. 그동안은 항상 운전기사가 있었거든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강지우는 계속 현우에 대해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장난감, 성격까지. 마치 정말 관심이 있는 것처럼요. 병실에 도착하자 현우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죠. 엄마, 왔구나. 현우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강지훈의 표정이 묘했어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현우야, 이분은 엄마 친구야. 인사드려볼까? 제 말에 현우는 강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강지훈은 무릎을 굽혀 현우의 눈높이에 맞춰 인사했습니다. 안녕, 현우야. 만나서 반가워. 그날 강지훈은 놀랍게도 현우와 잘 놀아줬어요. 장난감 비행기도 만들어주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마치 오랫동안 아이들을 다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차가운 강지훈이 맞나 싶었거든요. 병원을 나오면서 강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가 골수 검사를 받아볼게요. 혹시 현우와 맞을지도 모르니까. 그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이 남자가 제 아이를 위해 그런 일까지 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저 고맙다는 말만 겨우 할 수 있었죠. 며칠 후 강지우는 정말로 골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골수가 현우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우연의 일치라기엔 너무 기적 같았죠. 유진 씨, 내가 현우의 골수 기증자가 될 수 있대요. 이식 수술은 다음 주에 할 수 있다고 해요. 강지훈이 병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강지훈 씨, 어떻게 당신과 현우가 골수가 맞을 수 있죠? 이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제 질문에 강지훈은 갑자기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냥 운이 좋은 거겠죠. 아무튼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의 대답은 너무 애매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의문이 맴돌았거든요. 어떻게 강지훈이 현우와 골수가 맞을 수 있지? 만약 현우의 아버지가 설마.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믿기 힘든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3년 전 제가 술에 취했던 그날 밤. 혹시 클럽에서 만난 남자가 강지훈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꾸만 그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강지훈에게 물었어요. 당신 3년 전에 블루문 클럽에 간 적 있나요? 그 말에 강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았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이건 정말 운명의 장난이었죠. 혹시 그날 밤 술에 취한 여자를 만났나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강지훈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었어요? 그날 밤의 여자가.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강지훈이 현우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골수가 일치했던 거고요. 왜? 왜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저는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라 소리쳤어요. 강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알았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강지훈이 제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생각하면 이것도 계획된 거짓말 같았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요? 당신이 현우의 골수와 맞는다는 걸. 이건 다 계획된 거였어요? 날 찾아내서 결혼하고 내 아이가 당신 아이라는 걸 확인하려고. 저는 울부짖으며 물었습니다. 강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유진 씨, 진정해요. 저도 이제 알았다니까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강지훈이 현우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가 골수 검사 결과를 조작한 거라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제 머릿속은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저는 친구 이민석을 만났습니다. 이민석은 제가 가장 믿는 친구였죠. 그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놨어요. 유진아, 이거 너무 이상한데?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어? 강지훈이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이민석의 말이 제 의심을 더 키웠어요. 그는 계속해서 강지훈을 의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걔네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잖아. 너한테 뭔가 계획이 있는 거 아냐? 그리고 너 현우가 강지훈 아들이라면 강가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잖아. 이건 다 돈 문제야. 그의 말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강지훈이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강지훈이 전 남친 최준호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강지훈이 준호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마치 돈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강지훈이 준호에게 돈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현우에 관한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날 오후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일찍 도착했는데 강지훈이 몰래 현우와 접촉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는 현우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고 현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아이를 왜 만나? 저는 분노로 가득 차 소리쳤어요. 강지훈은 놀라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 복수였구나. 이 나쁜 자식. 분노로 나는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았어요. 제 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조종하려는 것처럼요. 병원을 뛰쳐나온 저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어요. 결국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바랐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강지훈이었죠. 하지만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유진아, 여기서 뭐해? 갑자기 들리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이민석이 서 있었어요. 하필 이런 때 마주치다니 운명도 참 잔인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어? 제 질문에 이민석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근데 왜 울고 있어?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강지훈의 골수가 현우와 맞았다는 것, 3년 전 우리가 만났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방금 본 장면까지요. 이민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이거 확실히 이상해. 그 자식, 너한테 뭔가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이민석의 말이 제 의심을 더 키웠어요. 하지만 그때 이민석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사실, 내가 말해야 할 것 같아. 3년 전 내가 블루문 클럽에서 만취했던 그날, 널 집에 데려다 준 사람. 그게 강지훈이었어.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민석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아? 그날 나도 거기 있었거든. 내가 정신 잃다시피 취해 있을 때 어떤 남자가 널 부축해서 나갔어. 처음엔 몰랐는데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강지훈 사진 보고 깨달았어. 그 남자가 강지훈이었던 거야. 이민석의 말에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정말 강지훈이 현우의 아버지였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충격에 휩싸인 저에게 이민석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돌아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강지훈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당분간 너희 집에 있어도 돼? 이민석은 흔쾌히 허락해줬습니다. 그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과거의 기억들을 더듬어 봤어요. 그날 밤 분명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강지훈이었다니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이민석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너무 지쳤거든요. 이민석은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위로해줬어요. 유진아,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사실 나도 그날 밤 내가 누구랑 갔는지 확실히 몰라. 근데 요즘 보면 강지훈이 너한테 집착하는 것 같아서 걱정돼. 이민석의 말투가 묘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민석아, 너 뭐 숨기는 거 있어? 제 질문에 이민석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그날 밤 내가 널 집에 데려다 줬어. 저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민석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너 완전 취해서 정신이 없었거든. 근데 그날 밤,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어.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이민석이 현우의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뭐라고? 그럼 현우는? 이민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근데 너 항상 최준호를 좋아했잖아. 그래서 말 못했어.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현우의 아버지가 이민석? 아니면 강지훈? 아니면 다른 누군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민석이 문을 열자 놀랍게도 강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어요. 서유진 씨,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강지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저는 이민석 뒤에 숨어 있었지만 강지훈은 저를 발견하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오해가 있어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민석이 강지훈을 막아섰습니다. 야, 그만 가라. 유진이 너 안 보고 싶대.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지훈은 이민석을 밀치고 들어왔어요. 유진 씨, 제발요. 전 당신을 속인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설명해봐요. 왜 최준호를 만났고
왜 현우에게 몰래 접근한 거예요? 강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제가 최준호 씨를 만난 건 현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현우에게 접근한 건 그 아이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였죠. 곧 나을 거야. 걱정 말라고 말해준 것뿐이에요. 이민석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걸 누가 믿어? 넌 뭔가 숨기고 있잖아. 강지우는 이민석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저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숨기는 건 당신 아닌가요? 그 말에 이민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두 남자 사이에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진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민석의 집 거실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지훈과 이민석은 서로를 노려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에 떨고 있었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현우의 아버지는 대체 누구인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죠. 유진 씨, 이민석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강지훈의 진지한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에 본 적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뭐, 내가 거짓말이라고. 너야말로 유진이를 속이고 있잖아. 이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강지훈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었죠.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만. 두 사람 다 그만해요. 제가 소리치자 두 남자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강지훈을 바라봤어요. 진실을 알고 싶어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왜 바보 연기를 한 건가요? 3년 전 우리가 정말 만난 거예요? 그리고 현우는 정말 당신 아들인가요? 강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어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3년 전 저는 아버지의 강요로 미국에서 급하게 귀국했습니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심했고 그날 밤 친구들과 블루문 클럽에 갔었죠. 거기서 당신을 처음 봤어요. 강지훈의 눈빛이 잠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 듯 했어요. 당신은 혼자 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너무 슬퍼 보였죠.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고,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이 엄마의 병과 아버지의 냉대에 대해 털어놓았던 게 기억나요. 저는 그 말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가 완전히 취했던 그날 밤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던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제 이름도 모른 채 떠났죠. 저는 당신을 다시 찾고 싶었지만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민석이 비웃듯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3년 뒤에 유진이를 다시 찾아낸 건데? 너무 우연 아냐? 강지우는 이민석을 날카롭게 쳐다봤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1년 전쯤 저는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고 우연히 거리에서 유진 씨를 봤습니다. 손에는 아이를 잡고 있었죠. 너무 놀라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지훈의 이야기는 너무 구체적이었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우리 아버지에게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까지. 강지훈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저희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을 뻔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5년 전 당신 아버지는 저희 회사의 비밀 정보를 경쟁사에 유출했어요. 그 때문에 저희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죠. 당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된 후 저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의 배신, 그리고 강지훈의 복수. 이건 너무 잔인한 운명이었어요. 유진아, 저 자식 말 믿지 마. 저 사람은 너와 현우를 이용하려는 거야. 이민석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그를 무시하고 제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생겼고 현우가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복수 같은 건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강지훈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건 내가 3년 동안 당신을 찾으면서 썼던 일기예요. 읽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든 저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정말로 저를 찾는 내용과 현우에 대한 걱정, 그리고 저에 대한 감정이 가득 적혀 있었어요. 2022년 5월 15일 오늘도 그녀를 찾지 못했다. 이름조차 모르는 그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그날 밤에 그녀가 내 인생을 바꿨으니까.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건 거짓말처럼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2023년 11월 3일 드디어 그녀를 찾았다. 서유진이라는 이름이다. 그런데 그녀에게 아이가 있다. 혹시 내 아이일까? 가슴이 미칠 듯이 뛴다. 저는 수첩을 덮고 강지훈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유진 씨, 처음부터 널 사랑했어. 그런데 너희 집안이 우리 가문을 파멸로 몰아넣었어. 그래서 연기했던 거야. 하지만 현우가 내 아들이란 걸 알고 난 모든 걸 멈추고 너희를 지키기로 했어. 그 순간 복잡했던 제 마음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강지훈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운명이었어요. 우리의 만남, 헤어짐, 그리고 재회까지 모든 것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당신이 현우의 골수 기증자가 된 거예요? 강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DNA 검사도 했어요. 현우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이민석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거짓말 마. 나도 그날 밤 유진이랑 있었다고. 강지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어요. 당신의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두 남자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무언가 직감이 강지훈의 말이 진실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민석의 표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그는 초조하게 손을 떨고 있었고 눈빛도 불안정했죠. 이민석의 거실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조금씩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이민석의 불안한 표정과 강지훈의 진심 어린 눈빛.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너 정말 그날 밤 나랑 있었어? 제 질문에 이민석은 눈을 피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폭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래, 거짓말이야. 그날 밤 너랑 있지 않았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저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민석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3년 동안 너를 사랑했어, 유진아. 너와 현우를 내 가족으로 생각했다고. 근데 이 자식이 나타나서 모든 걸 망치려고 해. 이민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강지훈은 차분하게 일어나 저를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이민석 씨, 당신은 유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됐어요. 현우의 아버지라고 속이다니. 이민석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칼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석아, 뭐 하는 거야? 이민석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그는 칼을 들고 강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어. 내가 유진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강지훈은 재빨리 몸을 피했고 이민석의 칼이 허공을 갈랐어요. 저는 공포에 질려 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이민석의 손목을 잡아 칼을 떨어뜨렸고 두 남자는 바닥에서 뒤엉켰어요. 유진 씨, 경찰을 불러요. 강지훈의 외침에 저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이민석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소리를 질러댔어요. 유진아, 날 버리면 안 돼. 내가 너와 현우를 책임질 거야. 저 자식은 너를 이용하려는 거라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은 이민석을 체포했고 저와 강지훈은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갔어요. 그곳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유진 씨, 이민석은 이미 스토킹 전과가 있는 사람입니다. 3년 전에도 다른 여성을 스토킹하다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경찰의 말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제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사실은 위험한 사람이었다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날 밤 강지훈은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현우가 있는 곳으로요. 주치의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강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수 이식이 가능해요. 내일 바로 수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현우에게 희망이 생긴 거였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현우는 잠들어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지만 천사 같은 모습이었죠. 현우야, 이제 괜찮을 거야. 엄마가 약속할게. 저는 현우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강지훈도 현우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유진 씨, 모든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현우는 우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현우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강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혼란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현우의 골수 이식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지훈은 자신의 골수를 아들에게 주기 위해 수술대에 올랐고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유진 씨,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현우는 좋아질 거예요.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현우의 회복을 지켜보는 동안 강지훈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보 연기를 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손자인 현우를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의 차가웠던 눈빛은 사라지고 따뜻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했죠. 유진 씨, 미안해요. 우리 지훈이가 당신에게 한 일, 정말 용서받기 힘들죠. 하지만 지훈이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나도 당신과 현우를 가족으로 받아들일게요. 박 여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처와 오해가 하나씩 치유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 후 현우의 상태는 놀랍게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줄어들었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그 아이의 웃음이 돌아온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죠.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이 저를 병원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테이블과 촛불, 그리고 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유진 씨, 우리의 시작은 최악이었어요. 거짓말, 복수, 오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강지훈이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서유진 씨,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주세요. 당신과 현우, 그리고 저. 우리 셋이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갔으면 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을 지나 드디어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았어요. 네, 지훈 씨. 이제 다시 시작해요. 진짜로요. 강지훈은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도 오해도 없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병실로 돌아왔을 때 현우는 깨어 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도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현우의 질문에 저와 강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강지훈이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현우야.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살 거야. 영원히. 현우의 얼굴에 해맑은 웃음이 번졌어요. 제 눈에도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거야. 강지훈이 제 귓가에 속삭였고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혼란과 아픔을 지나 드디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